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군이 조금 있다가 깃발을 흔들 건데요. 주변 지형 이렇게 보시면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있죠. 이렇게 또 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요 장소 그리고 여기 이런 건물들도 여기 이 건물은 부셔졌네요. 그죠? 이 건물은 여기 있고 네, 이런 장소입니다. 한번 보시면 네, 여기 러시아군이 깃발을 두 명이 이제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 줌인을 하면 네, 요 똑같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수직을 맞추고 남북을 맞추면 콘스탄티노프카 쿠피안스크입니다. 쿠피안스크 이 같은 영상에 몇 군데 더 나와 있는데요. 여기인데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 그리고 한 군데는 여기 또 한 군데는 여기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여기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신 데는 여기에요. 세 군데 다 빗금을 쳤죠. 여기 러시아군이 깃발을 들고 서 있었는데 야 이거는 점령이 아니야. 점령이 아니고 무장경비가 그냥 잠깐 영상 찍고 간 거야. 이런 표시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한 포즈로 깃발을 들고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그게 잠깐 무장공비가 와서 야 잠깐만 기다려봐봐 야 거기 있잖아 잠깐만 기다려서 그 깃발 들고 서 있어봐봐 우리 드론이 가서 좀 찍게 이럴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좀 믿기가 힘듭니다. 이게 전투 장면이었다면 막 빠방빠방 이런 전투 장면이었다면 제가 무장공비 특수부대 인정이에요. 하지만 평온하게 깃발을 흔들고 있는데 이게 무장공비라고?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넘어가고요.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 없고 볼찬스크에 변화 없고 쿠피안스크에 역시 변화 보이지 않고 자 크라스나리만 지역으로 가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콘스탄티노프카 인근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야 무장공비가 잠깐 왔다 간 자리를 뭘 되찾아 되찾기는 얘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쨌든 되찾았답니다. 자 그리고 보그롭스크 부근에 변화가 없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여기 굴리아이폴레 부근에도 이거 많이 빗금이 친 데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자포리차 부근에 변화가 없고 헤르손은 원래 변화가 없는 지역이죠.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드론 영상인 것 같은데요. 네, 저 트럭을 정면으로 쳐 박으려고 했는데 트럭이 샥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러시아 측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영상이잖아요. 그거를 우크라이나 측 드론이 또 이거를 이제 영상을 드론이 박으려는데 차가 옆으로 샥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호넷 드론이 유조선을 공격하려다 탱커죠. 기름 탱크차 실패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도 실패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설령 시스템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기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조선 운전자의 놀라운 행운과 뛰어난 운전 실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정확히 일치하고요. 여기가 새로 생기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허벌판인데 여기 뭐냐 하면은 경납고 러시아의 핵무기를 싣고 폭격할 수 있는 핵폭격기 경납고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는 미국하고 협정이 있었대요. 핵 수발수단 그런 비행기는 볼 수 있게 위성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놔라. 그래서 이제 경납고에 앉는 건데 이제 그게 끝났어요. 미국하고 그 협정 기간이 끝났다고요. 그래갖고 미국이 갱신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이제 경납고에 집어넣는다.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남북을 맞추면 두두두두두두두. 러시아의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경납고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라토프인가 뭐 이름이 그래요. 파블로그라드에 또 뭔가 공격을 해서 빵빵 뭐가 터지죠. 탄약고 같은 걸 공격했고요. 이것도 같은 걸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입니다. 주유소를 러시아가 공격했는데 왜 이렇게 착하게 공격했냐? 주유기를 쳐박았으면 불이 났을 텐데 그 지붕에 비 맞지 말라고 해놓은 지붕만 공격했는데 러시아는 왜 이렇게 공격을 해도 이렇게 착하게 하냐? 참. 네, 러시아가 크림대교에 그런 방어 시스템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찍어갖고
이렇게 해놨다고 여기 공격하려면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연구하는 위성 사진을 올렸답니다. 네, 러시아가 이 섬을 공격하는데요. 이 섬이 바로 이 섬입니다. 근데 여기 영국인 교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을 한번 보면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요. 오데사 옆에 있는 이 니콜라예프 요쪽 요 하구에 여기는 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고 여기는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영국인이 또 있다고 그래요. 여기를 또 러시아가 공격했답니다. 네, 어제 이 영상 제가 위치까지 찾아서 거기 지도에 표시를 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 위치는 어제도 이제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거든요. 여기 러시아의 그 군수 공장이라고 하는데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를 공격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거리가 지금 여기 국경까지 해도 300km예요. 이게 300km짜리 미사일이라 그러면 이 국경에서 날려야 돼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거는 비행기에서 전투기에서 날리는 건데 그러면 500km는 돼야 돼요. 이것도 여기도 좀 불안한 자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도 러시아 대공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500km짜리는 그 쏴야 여기를 도달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스톰 섀도우가 500km짜리를 영국이 줬다고? 300km 넘는 거를 주면은 러시아가 너네 가만 안 있겠어. 이거는 참전으로 하고 너 공격하겠어. 이렇게 미리 말해 놓은 적이 있거든요. 핵 공격도 가능함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걸 했단 말이야. 이거 도발이에요. 야, 진짜 한번 해보자. 우리 런던에다 RS-6기 날려봐. 이런 의미의 이걸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영국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됐을까요? 도대체. 그리고 어제 그 스타먼과 그 사람이 이제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퇴임하기 직전에 야 이거 공격해 그리고 바로 퇴임해 버렸대. 난 책임 없어. 근데 옛날에 그 바이든이 한 거 똑같잖아요. 바이든 시절에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일 때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이고 바이든은 이제 물러나기 직전에 어떻게 했냐면 어태컴스로 여기를 공격했습니다. 로스토프 나도누의 그 러시아군 그 사령부가 있거든요. 바그너가 거기 공격 들어갔던데 거긴데 거길 공격하다가 중간에 요격당해서 여기 어디 근처에 떨어졌어요. 이쪽 어디에. 그런데 그걸 갖고 러시아가 미리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이번이 이게 이제 2번째가 3번째가 그래요. 야 지난번에 했을 때는 너 똑바로 다음에 또 하면은 너네 공격한다 그랬는데 또 한 거야. 그래갖고 러시아가 그걸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 독일의 무슨 군수공장 이런 데다 미사일 날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가 자기 X 그 소셜미디어에 야 하지마 야 내가 대통령 있으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막 그래갖고 이제 한번 참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 거지 지금. 500km짜리를 날렸다 이거 줬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 직접 그거는 영국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직접 좌표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푸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이 직접 공습에 관여하고 있다고 독일군이 밝혔습니다. 영국군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여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미사일 항공기에 탑재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원격으로 리치백 시스템을 통해 스톰 섀도우 미사일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국군은 이제 러시아의 전쟁 이전 영토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연락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영국은 이제 전쟁에 직접 개입하여 푸틴의 가장 강력한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이는 유출된 독일군 공식 발표입니다. 진짜입니다. 푸틴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바로 스타머가 푸틴을 위해 설치하고 떠난 함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난번에 바이든 말기에 어태컴스로 여기를 공격했을 때는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할 예정이었어요. 독일에 있는 무슨 방산업체나 이런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야 나 얻어맞기 싫어. 그러니까 너네가 해. 떠밀었겠죠. 그러니까 야 나도 싫은데 야 알았어 그럼 내가 퇴임하는 날 그거 하고 나 퇴임할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겁나 얍삽하죠. 얘네들. 야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렇게 얍삽함을 갖춰야 되나? 기본 장착 옵션인가? 어쨌든 그래갖고 지금 이제 모스크바는 독일에 폭격을 하기에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영국제 미사일이니까 그럼 여기다 폭격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왜 도발을 했냐는 거예요. 얘네들은.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저는 여기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무너졌잖아요. 사실상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즈코브카, 예, 여기 이 라인 대도시 라인이 이제 양쪽에서 예, 리만하고 콘스탄티노프가 무너지니까 여기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도미넌식으로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최전선 아니에요. 최전선에 최정예 인력들을 여기다가 다 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정예 인력들이 여기서 다 소모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을 지킬 만한 최정예 인력을 남겨놨으면 그러면 여기를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질 일만 남았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어떤 이제 전쟁 분석가에 따르면 러시아가 여기를 무너뜨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뜨리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병력이 여기서 사실상 소모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드네프로 강 여기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키예프까지 그냥 무상으로 달린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분석가들도 있었어요. 나는 에이 설마 이렇게 넓은데 중간중간에 막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막을 병력을 남겨놨으면 얘네들이 여기서 전력 투구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는 지금 이걸 왜 했다는 거예요? 영국은. 러시아의 전력을 분산시켜서 러시아가 여기를 빨리 먹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연 또는 막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옛날에 그 한 놈만 패. 이 한 놈만 패가 이제 화력 집중이에요. 너 왜 나만 따라와? 나는 한 놈만 패. 그런 게 어딨어? 일어나! 난 무조건 한 놈만 패. 예? 저예요? 알바비 주고. 이게 영화에 옛날에 나왔던 건데 사실은 이게 영화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 좀 험악한 동네였거든요. 어렸을 때. 그 동네 형들이 주기적으로 옆 동네 그 형들하고 패싸움을 해요. 그 패싸움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패싸움을 하는데 와갖고 이제 자기네들이 막 싸움을 잘했다는 막 자랑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법이 뭐냐면 한 놈만 패! 그러니까 상대방이 10명 있고 우리가 10명 있어. 10명씩 갔잖아. 그러면 그중에 제일 만만한 놈 하나 골라. 그런 다음에 걔를 한 놈만 패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막아주고 우리 편 4명 정도가 이 한 놈을 3명이 후드러 까고 나머지 대여섯 명이 어떻게 해? 상대방 나머지를 막아주는 거지. 그런다 하나씩 그렇게 조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하면서 이제 도망간다는 거야. 지금 이 한 놈만 패. 러시아가 한 놈만 패고 있잖아. 러시아가 여기서 화력을 집중해서 지금 한 놈만 패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돼? 영국이 야 하면서 나타나고 화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예? 런던이 여기서 나타나고 야 독일이 안 하겠다니까. 예? 모스크바가 여기 독일의 핵으로 없애버리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국이 야 우리가 할게 그러면서 이제 퇴임하면서 스타보가 퇴임하면서 이거 똥 던지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에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력이 분산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적은 한 번에 하나씩 처치한다는 그 마키아벨리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옛날 유태인 랍비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좀 긴데 하여튼 그래요. 적은 한 번에 한 놈씩 해지 이렇게 전력 분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자가 호랑이나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다가 막 가다가 옆에 다른 게 더 맛있어 보여갖고 갑자기 이제 다른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찍은 그놈을 계속 패야 돼. 푸틴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네.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건 뭐냐면 여기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나 하는 것을 영국의 대응으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렇게나 심각하기 때문에 영국이 이런 수까지 써야 될 정도로 여기가 정말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죠. They brought in a crazy anti-Russian regime. 우리는 8년 동안 그들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러시아가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 우리는 모든 곳에서 꾸준히 진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놈만 패겠다는 거. 푸틴 대통령 서방의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 공세 비난 이렇게 이제 비난은 했는데 이제 원리상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이 체계가 머릿속에 있다면은 예, 마키아벨리의 이제 충고를 따라야 되겠죠. 또 예, 유대 라비 요하난 벤 자카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이제 부하를 보냈답니다. 그래갖고 정적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사자에게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텃밭에 나가갖고 갑자기 물을 하나 딱 뽑더니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안에다 물을 하나 놓고 다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물을 또 뽑더니 또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뽑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뽑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몇 번 그렇게 하더니 그 사자에게 내가 지금 한 행동을 그대로 황제에게 전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고 황제한테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고 말입니다. 물을 뽑는데 말입니다. 하나 뽑고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 뽑고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 뽑고 가지고 들어가고 이걸 무한반복하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런 뜻이로구나 알겠다 그러면서 정적들을 한 번에 한 명씩 처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뭘 하려는 거예요? 러시아의 전력을 분산시키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일단 얘부터 조져. 한 놈만 패. 그런 다음에 얘가 완전히 조져지고 나면 넌 기다려 2번 타자야. 이렇게 해야 맞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여기저기 폭격을 하고 있고 독일의 철도가 IT 시스템이 장애받아서 누가 해킹한 거 아니야? 독일 철도를 IT 시스템을 누군가가 해킹한 거 아니야? 독일 전역의 열차가 운행 중단됐답니다. 라브로프는 우리가 키예프에서 대피를 권고한 것은 내일 일어날 일 때문이 아니라 국가재난관리청이 아니고 특수군사작전 아니야? 특수군사작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될 장기 전략 때문이라고 장기적으로 키예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 계획인가 봐요. 근데 갑자기 그걸 하게 되면은 키예프에 또 사람들이 러시아에 반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가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곳인데 거기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계속 반란을 일으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천천히 쥐어짜서 키예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천천히 이제 무인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나치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정치인들 중에는 우리의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야.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무기를 하고 걔네들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폴란드 국민의 75%가 이미 키예프 정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말은 하지만은 당장 지금 전력을 분산시킬 수는 없죠. 여기 지금 급한데 화력 집중 중인데 화력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면 죽두밥도 안 돼요. 일단 여기부터 조져놓고 너 2번 타자 연고 기다려 가만히 있어 내가 수첩에다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을게.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유리 겔라 그 숟가락 구부리던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이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영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접경에 서명한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이나 유가 혹은 37%의 지지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란의 전자기파 뇌파 공격 때문입니다. 이거였구나. 역시 유리 겔라 대단한 유리 겔라는 채널 14에 출연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뇌에 저주파를 쏴 행동을 조작해왔으며 이것이 핵협정 체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설득된다. 러시아, 북한, 이란 모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저주파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 북한 못 이기겠는데? 그리고 누군가 유리겔라는 소속을 누군지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유리겔라에게 이란의 정신조종을 막아달라고 초능력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러니까 유리겔라가 더 세구나. 그러면 유리겔라 초능력으로 이란의 저주파 공격을 막아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싹 바뀌어갖고 이스라엘을 다시 도와줘야 되겠어. 제정신이 돌아왔어. 뭐 이런 건가? 대박. 참고로 유리겔라는 과거에 한국에도 와갖고 숟가락 구부리는 거 그거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손에 사람의 체온만으로도 구부러지는 금속이 있답니다. 그걸로 숟가락을 만들어갖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 썰이 있어요. 갈륨이래요. 갈륨. 그래갖고 갈륨은
이렇게 숟가락 모양을 만든 다음에 사람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녹는데요. 이렇게 녹아버리잖아. 이렇게 녹잖아요. 갈륨으로 숟가락을 만든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살 이렇게 했나봐. 아, 이따 깜빡 속았네. 그때 유리겔라가 테레비로 자 여러분 중에서도 숟가락에 구부러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있으면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전국에서 나도 숟가락 구부러졌어요. 나도 숟가락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진 숟가락 자랑한 놈들 많은 그 새끼들도 다 사기꾼 아니야. 예? 나는 집에서 아무리 해도 안 구부러지던데. 근데 어떤 놈이 손으로 팍 구부린 다음에 아 유리겔라의 마법으로 구부러졌어요. 이런 놈들도 겁나 많았거든. 그러니까 개 같은 사기꾼의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뉴욕포스트가 시온 몰라라는 제목으로 트럼프를 조롱했습니다. 이 매체는 시온돈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트럼프가 이란과 맺은 훌륭한 거래라는 주장을 비꼬았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언론인들은 테헤란이 동결 해제된 자산과 실질적인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얻은 반면 워싱턴이 얻은 유일한 전리품은 백악관이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열려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조건부 개방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 미국 간 긴장 고조. 이란 외교부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진행된 이란 측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기술팀은 6월 22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중재자를 통해 워싱턴과 테헤란은 안전통행 메커니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통행 메커니즘이 뭐야? 통행세라고 받으면 거부감 생기니까 안전통행 도와주는 돈 뭐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 한 화물보험 중개업자는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짜 외계인 짓 이란 드론 편대 목격다. 그 지난번에 미국 조종사가 격추됐잖아요. 이란 그거에. 근데 해파리 같은 편대 비행을 하는 드론 떼가 있더래요. 특수부대에 구조된 격추된 전투기 조종사가 탈출 직전 이란 드론들이 마치 해파리처럼 하나의 대형을 이루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그의 증언은 미국 정보기관 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조종사가 목격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란 드론 기술의 심각한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조종사의 증언을 인용하며 여러 대의 드론이 서로 연결되어 마치 다리처럼 큰 드론 아래 작은 드론들이 붙어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진짜 외계인 짓이었다라고 전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의 역량을 재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종사의 진술을 의심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야, 내가 보여줄게. 해파리 나잖아요 지금. 예? 그 미국 조종사 격추당한 조종사가 한 마리 맞잖아요 지금 해파리. 특수부대에 의해 구조된 격추된 전투기 조종사가 탈출 직전 이란 드론들이 마치 해파리처럼 하나의 대형을 이루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해파리 맞잖아요. 해파리 중국이 지금 해파리 모양으로 드론을 조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들레 씨 모양도 있고 꽃 모양도 있네. 예?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매일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군 소식통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협의에 따라 허용 선박 수는 상황에 따라 매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최근 이란 정권의 적대 행위와 미국의 휴전협정 위반으로 인해 폐쇄되었으며 폐쇄 기간 동안은 통행 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그 정권 교체될 모양입니다. 새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전직 이스라엘 총리는 야 전쟁을 무한히 할 수는 없어. 우리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야 지금 방식으로는 안 돼. 네타냐후는 지금 자기가 감옥 안 가려고 전쟁을 길게 하는데 나는 총리 시켜주면은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지 그 장관인데요. 국가안보부 장관은 또 야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 파괴하려는 그거를 포기할 것 같으냐? 니네 순진한 미국 놈들 속지 마!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전쟁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의회가 허락을 안 하면은 대통령은 전쟁 못 한다고 뭐 그런 건데 법적 구속력이 없대요.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야?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란 거 전쟁 때문에 휘발유 없어갖고 열받아갖고 11월 중간선거 때 자기네 안 찍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야? 없대요. 이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동시 결의안으로 상징적인 의미래요. 이걸 왜 하는 거야? 국민들이 우리는 트럼프가 이거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법적 효력이 있는 걸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되잖아. 이놈의 사기꾼 놈의 새끼들 미국도 똑같구만.
이란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2월 기준 순 지지율은 32%로 베트남 전쟁 당시 31%보다 낮아졌습니다. 베트남 전쟁보다 지금 이 이란 전쟁을 훨씬 더 싫어한답니다. 미국인들이. 네, 어제 콜롬비아 대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좀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요. 댓글로 어떤 분이 알려주시기를 현재 한국의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당 성향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한 거는 잘못됐는데 그래도 여당 성향은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믿어주던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 밀었지 이재명 밀지 않았어요. 자기 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양당이 지금 여야가 합심해서 지금 선관위를 까고 있잖아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왜? 문재인 라인이니까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야당은 당연히 보호해줄 필요가 없고 선관위원장이 문재인 라인이라며 그러면 여당은 이재명이니까 당연히 문재인 라인 그리고 자기네 이제 권력을 당권을 자기네가 잡으려면 거추장거리는 애들은 문재인이 그 보고 다 이제 자기 파 아니면 일본처럼 그 파 있잖아요. 무슨 파 파벌 자기네 파벌 아니면은 다 날려야 되는 거니까 문재인은 우리 파벌 아닌데 얘네 날려버리고 우리끼리 나눠 먹자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이 이해가 돼요. 왜 지금 여야가 합심해서 선관위를 까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고. 이상입니다.